제가 이거 다른 친구한테도 봐달라고 부탁했었어요. 2명. 받았던 피드백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 한강 작가님의 문장들은 상당히 짧은 거 많아요. 짧은 거는 되게 임팩트 있는 건데 이 영어 번역에서는 가끔 문장이 되게 길어지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폴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 찍고 나서 댓글에 보니까 요청이 되게 많아서 책 중에 하나인 채식주의자 번역본과 원본 비교해달라는 콘텐츠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좀 주의사항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번역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제 개인 의견이고 저는 제가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오늘 볼 내용으로서는 소설의 전체 내용은 이렇게 요약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책은 그냥 알아서 구매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 좀 중요한 메시지도 있어서 읽는 거는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되게 짧은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제가 번역했어서 아마 그 전에 있는 내용이나 그 후에 있는 내용의 문맥도 명확하게지면 또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거고 아마 원래 했던 번역사는 작가님하고 뭐 회의하면서 지시나 뭐 그런 거 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짧은 파트 번역하다 보니까 저는 영어 원본하고 의견이 좀 많이 다른 거 있는데 재미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고 책은 좀 읽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노벨상은 이 작가님의 전체적인 작품들 주요 유명한 작품은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라서 일단 그거는 오늘 집중할 거고요. 영문 제목은 The Vegetarian이라고 하고 그거는 저는 딱히 그게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보통 번역할 때는 제목은 마지막으로 번역하거든요. 왜냐면 책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제목의 뜻은 뭔지는 좀 명확해질 때도 많으니까. 근데 Vegetarian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아주 직역한 번역이라서 큰 의견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더 자극적인 제목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소양에서는 채식 되게 많아요. 이거 특별히 예외인 케이스도 아니고 채식주의자로 사는 거는 해외에서는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채식주의자는 불교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고 한국에서 일반 생활을 채식주의자를 하려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식당에 가면 요새는 좀 좋아지긴 하지만 식당 가면 나 채식주의자 고기 못 먹는다 하면 김치찌개 에서 그냥 고기는 빼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 아직까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화 차이 때문에 아마 제목의 뜻은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없어요. 제 조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인 조카는 하고 있는데 저희 남동생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책을 아직까지 읽지 못하는 분 미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할 테니까 스포일러 있을 거라고 좀 주의하십시오. 간단한 내용은 어느 날 꿈을 꾸고 갑자기 고기를 거부하며 점점 말라가는 영해. 남편, 아버지는 억지로 고기를 먹이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고 남편도 부모도 영해를 버린다. 그때 비디오 아티스트인 형부는 영해에게 남아있다는 특이한 원고 반점을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접근하고 몸에 그림칠을 하며 예술 영상을 찍는다. 그렇다가 결국 둘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언니에게 발각이 된다. 언니는 이제는 고기도 거부하고 음식 자체를 안 먹는 영해를 버리지 않고 최소한 의무감으로 병원비를 내주며 정신병원 면회를 다닌다. 원문하고 영문 번역은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멍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레지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을 겹겹이 뭉쳐서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비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 많은 근질기게 멍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The thing that hurts is my chest. Something is stuck in my solar plexus. I don't know what it might be. It's lodged there permanently these days. Even though I've stopped wearing a bra, I can feel this lump all the time. No matter how
how deeply I inhale, it doesn't go away. Yells and howls, threaded together layer upon layer, are enmeshed to form that lump. Because of meat, I ate too much meat. The lives of the animals I ate have all lodged there. Blood and flesh, all those butchered bodies are scattered in every nook and cranny, and though the physical remnants were excreted, their lives still stick stubbornly to my insides. 이거 되게 처음 읽었을 때는 그동안 고기는 잘 먹다가 갑자기 큰 거부감이 와서, 근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채식주의자 하기로 한다면 육체적인 반응이 오는 것보다 약간 양심적으로 하잖아요. 뭐 동물들이 뭐 불쌍해서 그런 거야, 우리 동물을 키우는 방법에 반대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분은 약간 육체적인 고통이 와서 고기는 더 이상 뭐 안 들어간다. 물론 고함이랑 울부짖음도 약간 심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다른 친구한테도 봐달라고 부탁했었어요. 2명. 받았던 피드백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 한강 작가님의 문장들은 상당히 짧은 것 많아요. 짧은 거는 되게 임팩트 있는 건데, 이 영어 번역에서는 가끔 문장이 되게 길어지니까 그런 임팩트는 좀 약해진다는 느낌이었어요. 대부분의 시청자는 한국말 편으로 봤을 테니까 임팩트 조금 더 크게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번역하면 한국어 뭐 1페이지면 영어 한 1페이지 반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몽치라는 그 번역 있잖아요. 이거 솔로 플렉서스로 번역했었는데 저희는 3명 다 이거는 이 단어 안 썼을 거다. 이게 약간 위로적인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이렇게 뭐 답답한 느낌 있으면 pit of the stomach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썼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본다면, 이거 목숨도 이 lives로 했었는데 좀 고민했던 거는, lives로는 직역이고 근데 영어로는 더 자연스러운 거는 like soul, 영혼. 근데 그거는 영어로 번역한다면 그거는 영혼이고 뜻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는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이거 라이브로 가는 거 맞는지, 목숨으로 가는 거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어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가는 거 맞는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번역가님은 옐스로 번역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옐은 이 사람 외치는 거고, 동물이면 웨일이나 shriek로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믿는 거는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척가슴이 좋아. 척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순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덩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동글지도 않아.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지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Can only trust my breasts now. I like my breasts. Nothing can be killed by them. Hand, foot, tongue, gaze, all weapons from which nothing is safe, but not my breasts. With my round breasts, I'm okay, still okay. So why do they keep on shrinking? Not even round anymore. Why? Why am I changing like this? Why are my edges all sharpening? What am I going to gouge? 첫 번째 느꼈던 거는, 이 가슴이라는 단어는 breast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반 대화에서는 breast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breast도 약간 의사랑 얘기할 때 좀 포멀한 situation에서 얘기할 때 하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breast 말고 다른 단어 썼을 거고, 근데 뜻은 되게 좋아요. 이 사실은 가슴이 이거 애기들을 먹이는 거잖아요. 음식의 원료잖아요. 그래서 무기 아닌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남녀 사이에는 가슴이 무기는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가슴 되게 좋아하는 사람 꽤 많고, 여자들이 이거 안 주려고 할 때는 남자는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는 100%는 동의 못해요 저는. 이거 약간 19금으로 가네요. 이건 좀 한국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여성의 평균적인 가슴 사이즈는 조금 작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소양 사람 읽을 때랑 한국 사람 읽을 때는 그 임팩트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양 여자들의 가슴은 꽤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지는 거는 날카로워지는 거랑 좀 공감이 될지는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거 소양에서 뭐 얼굴이 날카롭다고 하면 되게 잔인하거나 좀 못된 사람이고 하거든요. 가슴에 대해서 날카롭다는 말 표현 잘 안 쓰지만, 날카롭다는 표현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가슴하고 브래지어 얘기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브래지어는 육식이고 맨 가슴으로 다니는 거는 제식의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한국에서는 노브라로 다니는 거는 아직까지 되게 큰 논란이고, 근데 소양에서 옛날부터
노브라로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 오히려 아예 남자는 아예 옷 다 벗고 다닐 수 있는데 여자는 왜 못 그러냐고 똑같은 족국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위도 좀 있고 여자들이 일부러 옷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개념도 소형 독설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브래지어 벗는 거는 사실 개인 여성의 선택이어야 되는데 뭐 머리 스타일 뭐 짧게 하고 싶나 길게 하고 싶나 그게 개인의 선택이고 브래지어 입고 싶나 안 입고 싶나 뭐 치마 입을 건지 바지 입을 건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완전 개인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브래지라는 거는 한 종류의 갑옷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개인보다 단체주의로 사회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채식주의자 한 명뿐이면 사실 다 모일 때는 살짝 불편 느낄 수 있다고 사실이죠. 왜냐면 갈 수 있는 식당은 좀 어느 정도 제한되고 그래서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고기 먹었으면 좋겠고 너무 사회 일탈자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억지로 고기 먹이는 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원하지 않은 거 특히 억지로 먹이는 거 거의 뭐 젓가락 이렇게 고기 한 덩어리 넣고 이렇게 입으로 가는 거는 거의 고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계속 읽다 보면 처음에는 고기 안 먹겠다고 하고 나중에 밥을 아예 안 먹겠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식물 되고 싶다. 이것도 거의 죽어가는 듯에 언니가 계속 뭐 좀 먹어 좀 살아야 돼.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왜 죽으면 안 돼? 영어로 Why is it such a bad thing to die? 이거 비교하면서 흥미롭게 느끼는 거는 한국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영혜 아버지의 행동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아마 남녀 평등은 소양에서는 60년대부터 많이 시작했었고 한국은 훨씬 더 늦게 시작해서 아마 이 소설책 많이 읽는 뭐 저 또래의 친구들은 아마 자기 엄마 어떻게 했는지 자기 어떻게 사는지 지금 자기 딸 어떻게 사는지 다 비교되잖아요. 대표적인 코트 두 개 좀 읽어드릴게요. There's nothing wrong with keeping quiet. After all, hadn't women traditionally been expected to be demure and restrained? 주인공 영혜의 남편 영혜한테 얘기했던 얘기예요. Only Young-hae, docile and naive, had been unable to deflect their father's temper or put up any form of resistance. Instead, she had merely absorbed all her suffering inside her, deep into the marrow of her bones. Now,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In-hae could see that the role she had adopted back then of the hard-working, self-sacrificing eldest daughter had been a sign not of maturity, but of cowardice. It had been a survival tactic. 이 내용으로 보는 거는 이 가족에서는 딸 2명 있고 아버지는 똑같이 괴롭혔는데 그 딸 둘의 반응은 거의 180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장남이나 장녀는 어느 정도의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막내보다. 소양에서도 뭐 효도 같은 개념 잘 없어서 이 개장년의 모습은 소양 사람은 그렇게 잘 이해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항상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한국이나 동양만에 있는 표현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 소설책도 다르지는 않았어요. 흥미롭게 나오는 거 2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부 동반 회식을 다녔을 때는 산낙지 같은 거 한국에서 되게 유니크하고 소양에서 없는 음식이잖아요. 뭐 물론 어느 정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다 올보이 봤을 테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제식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사실 번역한다 보면 이게 찌개 그냥 옥토퍼스로 갈 수 있는데 소형 사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재 먹잖아요. 가재, 생가재는 물에 이렇게 끓이는 물에 넣을 때 같은 개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작가님하고 상의 좀 해봐야 돼요. 직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소형 사람 좀 개념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갈 건지. 2번째도 아까 얘기했듯이 영애가 밥을 거부하기 시작해서 엄마가 당연히 좀 챙겨주고 싶어서 이런 문장 나와요. 엄마가 지어주는 흑염소 보약. 소형에서는 그 치킨숲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흑염소 그냥 그 직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뭐 치킨숲 뭐 그런 식으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저한테 되게 재미있는 고민이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채식주의의 번역본에 대해서 좀 언급했었는데 한 번 더 강의할게요. 정답은 없어요. 이거 제 개인 의견이고 분명히 상 받았으면 원본의 영문판도 훌륭한 번역이고 근데 이 얘기하고 번역가에 고민하는 거 좀 듣다 보면 더 나가서
이 책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